한국은 아시다시피 중국의 속국이자 일본이 경제를 도와준 후진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고마운 줄 모르고 날뛰고 있더군요. 우리 보러 최빈국이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 박사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세뇌 교육은 들을 가치를 못 느끼겠네요. 왜 일본에 와서 이런 거짓 강연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당장 내려오세요. 일본 요코하마 대학교의 한 강연장 안한 외국인 시민이 중국인 박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강연장 안에 있던 모든 시민들은 그 장면을 촬영하며 중국인 박사를 향해 동시에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곳 강연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미하루라고 합니다. 저는 특히나 군사무기와 관련된 정치 분야 전공 지식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나중에 최종적인 취업의 목표로 이와 관련된 곳에서 일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는 단 하나의 사건 때문에 제 꿈 자체의 노선을 완전히 바꾸고 말았습니다. 최근 저와 관련된 군사무기에 관해 관심이 많던 친구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주제가 꽤 흥미로운 주제로 떠올랐는데요. 특히나 한국은 최근 저희 시민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선진국 여행 국가였던 것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부유한 생활을 여행 중에도 매우 평범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자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미국과 동등한 군사 순위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매우 많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현재 차세대 디지털 산업이나 기술과 관련해서도 최선두를 달리고 있었고 심지어 전문적인 군사 기계 기술이나 그러한 무기를 오차 범위 없이 깔끔하게 만들어내는 공정률은 미국조차 가지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얼마 전 저와 동기들은 한 중국인 박사의 외부 강의를 접했다가 크게 분노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중국인 박사는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원래 강의 주제였던 일본의 군사무기, 국방비와 관련된 주제를 벗어나 뜬금없이 한국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돈조차 가지지 못한 나라라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 관련 뉴스는 전부 한국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는 보여주기식 토픽이라는 발언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박사는 한국은 국가 자체가 가난해서 중국 국방부에 각종 군사무기를 빚을 내서 구매하고 있는데 미국이 원하는 핵무장을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면서 코웃음을 치며 한국은 가난한 국가라는 폄하 발언을 했고 그러한 와중 거짓된 자료를 끼워 넣어 마치 정말 한국이 가난한 국가인 것처럼 보이게 주장했는데요. 지금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이슈가 시민들 사이에서 중요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로 시간 낭비입니다. 오늘 주제는 일본의 국방비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우리는 지금 한국의 황당한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제안하며 사실상 한국이 독립적인 국방력을 가지기를 주장하고 있죠. 물론 한국의 국방 예산을 지원하던 미국으로서는 당연한 제안이겠지만 한국은 애초부터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국가적인 예산 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을 단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사람들이 있나요?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을 만큼 부유 국가라는 증거가 있나요? 한국은 지금까지 오로지 중국 정부에게 모든 것을 지원받으며 기생해왔던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가 핵무장이라니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이죠. 미국은 그저 미국에 빌붙고 있던 한국을 제거시키기 위해 이러한 제안을 한 것뿐이고 한국이 핵무장이 가능하냐는 논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이 정말 핵무장이 가능했다면 처음부터 미국의 규제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핵무장 기술을 개발해서 자신들의 국방 위상을 높였겠죠. 한국은 국민들이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다닐 돈조차 없어서 자전거 사업이 발전한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핵무장을 할 돈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곳의 군사무기 전공 시민들도 똑똑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국은 완전한 빈곤 국가이고 처음부터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은커녕 돈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심지어 중국은 지금까지 이런 가난한 한국에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지원과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비호감이라며 황당한 발언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그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정부에서 거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그들의 국민들인 한국인은 어떤가요? 그들은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찾아오기라도 하면 이상한 열등감 때문인지 중국인들을 멀리하며 말조차 걸지 않고 있죠. 돈이 없어서 국가 지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유한 국가의 국민인 중국인을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기괴한 한국인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지금 핵무장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한국은 갑자기 자신들이 핵무장을 하면 중국의 국방 순위를 가뿐히 뛰어넘을 것이라는 기괴한 주장도 하고 있죠. 아니 처음부터 핵을 보유하고 개발할 수 있는 자본력이 없는데 어떻게 핵무장이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한 거짓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주장은 어차피 볼 필요도 없이 한국을 옹호하는 쪽이고 중요한 건 미국이 흘러가듯이 얘기한다는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원래부터 핵무장 기술이 가능했던 부유 국가인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한국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죠. 한국이 정말 부유한 국가였다면 지금 중국 정부에게 지원받았던 예산을 갚아야 먼저 아닙니까? 한국인들은 그렇게나 예의를 중요시한다고 하던데 핵무장을 하기 전에 중국 정부의 돈을 갚아야 사람으로서의 예의를 지키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에게 또 돈을 빌려서 억지로 핵무장을 한다고 해도 국방 무기 기술조차 없는 한국이 개발한 핵무기가 정말 효율성이 있을까요? 그런 가난한 빈곤. 국가의 핵무기라면 아프리카조차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든 하지 않든 그들이 위대한 나라. 우리 중국의 속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한국은 차라리 핵무기를 현실화하겠다는 힘을 빼고 중국 정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곳에 군사무기 관련 시민들이 있기에 제가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애초부터 핵무기를 가지거나 개발할 수 있는 자본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속보는 전부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거짓이에요. 중국인 박사는 한국은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국가 재정 상태가 아니라며 마이크까지 써가며 강연장이 떠나가라 막무가내식 강의를 진행했고 당황스러운 그의 모습에 강연장에 있던 저와 같은 시민들은 저 중국 박사는 대체 뭐냐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강의 주제는 일본의 국방 예산과 관련된 주제였는데 중국인 박사는 무려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을 깎아내리는 식의 강의만을 진행했고 강연장의 시민들은 아까운 시간을 허무하게 날려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알고 있던 저로서는 도무지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매우 황당했던 주장은 한국은 어차피 가난해서 핵무장을 하지 못한다는 그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물론 한국인들은 버스나 지하철을 탈 돈이 없어서 국가 지원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 그의 주장이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저는 약 1년 전 친구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지하철이나 버스보다는 서울의 따릉이라는 자전거를 주로 이용했는데 어디를 가나 너무나 저렴한 비용으로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여유로움은 오직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가난한 국가라던 중국인 박사의 주장과 달리 도시 자체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어디에나 깔려 있어서 편하게 자전거 하나만으로 다닐 수 있는 서울의 교통 인프라는 오히려 재정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아니라면 절대 불가능한 자전거 인프라였는데요. 심지어 제가 태어난 일본에서도 아직 자전거 도로라는 것 자체가 잘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 짧은 거리라도 항상 버스나 지하철을 타거나 길거리 악취를 맡아가며 걸어가야만 했는데 선진국 한국은 자전거 하나만으로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물론 알고 봤더니 한국의 각 대표 도시마다 이러한 무인 자전거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개발되어 있어서 어디를 가나 휴대폰 하나로 탈 수 있을 만큼 선진국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중국인 박사의 한국이 빈곤 국가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나 다름이 없었고 최근 많은 나라들을 상대로 탱크와 전투기의 수출은 물론 국방 관련 전술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한국의 국방력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 오를 정도로 부유하면서도 최첨단 국방 시스템을 가진 미국과 동등한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계속해서 한국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국가라며 난리를 치던 중국인 박사가 강연장에 있던 한 시민을 지목하더니 혹시 한국인이면 지금의 이 거짓 사태에 대해 대답을 좀 해보라는 지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목을 당한 시민은 저 또한 처음 보는 한국인 친구였고, 그녀는 오늘 처음 외부 강의를 위해 저희 지역을 방문한 것 같았는데요. 저는 한국 시민이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 시민은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오히려 중국인 박사의 황당한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박사님께서는 한국이 국방 무기 순위에서 현재 중국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중국의 국방력 중 한국을 앞서는 것은 단 하나. 오직 국방 병력인 인구수밖에 없습니다. 즉 당신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아무런 효율성 없는 병력의 숫자만이 당신들 국방 기술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강의 중 저와 같은 한국인 시민을 꽤 잘 짚어내시는 것 보니 이와 비슷한 강의를 하시면서 한국인 시민들을 계속해서 지목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일본의 무기 개발이나 그에 따른 국방비에 따른 강의 아니었나요? 왜 한국이나 중국도 아닌 제3의 나라인 일본까지 와서 이러한 황당스러운 강의를 진행하시는지 그 이유를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이슈를 언급해 주셨는데 박사님께서는 미국의 국방 예측 능력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발언은 국가적 단위로 봤을 때 꽤 힘이 있고 미국이 직접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고 예측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이미 한국이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죠. 미국 자체적으로 직접 해당 주제를 언급한 것에는 이미 최소 3년 전부터 이와 관련된 상황을 준비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즉 한국은 이미 3년 전부터 자체적인 핵무장 기술을 가지고 있던 것은 물론 이것은 시기적인 문제일 뿐 박사님께서 주장하는 자본 부족이나 기술 부족은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박사님께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없다는 거짓 주장을 하시면서 지금 중국의 불리한 국방력의 순위를 바꾸시려는 것 같은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의 국방력과 국가 자체적인 힘은 계속 소멸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가난했던 시절이 있기는 했고 그때 당시 당신들은 엄청난 인구수를 바탕으로 마치 자신들이 선진국인 것 마냥 모든 나라의 중심인 척을 해왔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죠. 당신이 주장하는 한국의 수준 낮은 국방기술력과 달리 현재 유럽권처럼 국방 예산에 민감한 국가들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절대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자체적인 개발 전투기나 탱크를 원하고 있고 이제는 한국 군사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전술 시뮬레이션의 강의 구매까지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어떤가요? 말 그대로 지금 중국은 전 세계적인 고립 상태입니다. 한국말로 쉽게 설명하자면 국가적인 왕따라고 할 수 있죠. 자체적인 기술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최근 전 세계의 중점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국방력과 관련해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미국도 자체적인 핵무장을 제한할 정도로 국방력 그 자체만으로 선진국들과 나란히 어깨를 하고 있고 몇몇 부문에서는 이미 한국이 미국을 앞질러 최고 선두를 달리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한국이 가난한 국가이며 돈이 없어서 어차피 핵무장은 하지도 못하고 이것이 전부 이미지 메이킹 작전이라는 것이 주장을 하는 것인가요? 박사님께서는 혹시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부가적인 예시로 설명하셨던 자전거와 관련된 주제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역 도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인프라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들이 자동차를 탈 돈이 없어서 이런 인프라가 유행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대중교통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 그 여유가 도로 사업으로까지 이어졌고 이제는 서울과 한국의 대도시들처럼 중심 도시들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급됐기 때문입니다. 즉 자동차 없이 자전거로 편하게 통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도시 개발 단계의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말이죠. 중국처럼 자전거 도로도 없이 오직 자갈로만 구성된 국가에서는 절대 꿈도 꿀 수 없는 자전거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 인프라 최종 단계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가난해서 자전거를 탄다고 주장하시더니 정말 박사가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휴대폰만으로 이러한 자전거를 언제 어디서나 빌릴 수 있고 대여와 반납 또한 휴대폰으로 무인 작업을 통해 곧바로 가능하죠. 하지만 지금 중국은 어떤가요? 당신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던 휴대폰, QR 사업으로 한국과 같은 무인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지만
단 한 개월도 지나지 않아 QR 바코드가 오작동을 일으키며 중국인들의 개인적인 은행을 해킹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죠. 그럼 여기서 진짜 가난하면서도 인프라도 없는 빈곤. 국가는 바로 누구일까요? 그것이 바로 박사님의 출생국가인 중국입니다. 그리고 몇몇 중국 박사들은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해서 한국이 핵무장을 해도 중국과 국가적인 전쟁을 한다면 무조건 자신들이 이긴다고 하던데. 그건 정말 국방 지식이 전혀 없는 황당한 주장에 불과하죠. 중국 국방력의 최대 약점은 국방 기술과 예산이 부족한 문제도 있겠지만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넓은 땅입니다. 당신들의 수도인 베이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넓은 지역 방어 비용이 사용되지만 현재 중국은 너무나 국가적으로 빈곤해서 이러한 지역 방어를 할 수 있는 자체 예산이 없는 것은 물론 국방 기술마저 부족하죠. 심지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시키면 군사 그 자체적인 힘이 강해져 곧바로 정부 교체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당신과 같은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이 점을 빼놓고 국방력에 대한 주제를 논하던데 제일 현실적인 문제를 되짚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핵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중국의 군사력과는 효율성 자체가 다릅니다. 당신들은 개발하지도 못한 최신 탱크와 전투기는 물론 이미 준비된 핵무장 기술을 가지고도 매우 빨리 실전 투입 단계로 돌입할 수 있죠. 아마 2년도 되지 않아 모든 핵무장을 마칠 것입니다. 중국이 확실한 군사전쟁을 준비하는 기간보다 짧은 시간이죠. 이러한 많은 근거 자료가 있는데 한국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어차피 핵무장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시다니. 한국인인 저로서는 들으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혹시 북한과 혼동했다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북한은 자전거 도로 자체가 없을 뿐더러 현재 전 세계에서 도시 자체적인 자전거 도로 인프라가 구성된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거든요. 그런 알량한 변명으로 지금의 상황을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바뀌지 않는 사실은 한국은 이미 핵무장의 실전 투입 단계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과 당신들이 그렇게나 호들갑을 떠는 것과 달리 한국과 미국 그리고 몇몇 유럽권의 주요 국가들은 중국은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그저 후진국의 대표 국가 중 하나일 뿐이에요. 더는 거짓된 강의는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한국 시민은 너무나 당당하고도 논리정연하게 오히려 중국의 처참한 실체를 하나하나 까발렸고 그래서 그런지 중국인 박사의 표정은 한국 시민의 반박을 들으면 들을수록 붉어지는 것이 눈으로 보일 정도였죠. 결국 중국인 박사는 단 한 번도 한국 시민의 발언을 반박하지 못했고 심지어 중국 박사 다음 강의 순서를 기다리던 한 외국인 박사는 다음 외부 초청 강의까지 한국이 중국의 속국인 정당한 이유를 가져오지 않으면 외부 초청 강의 명단에서 영구적으로 이름을 배제하겠다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 박사는 자신의 발언단 하나로 사방의 적을 만들었던 것이었고 전부 거짓말로 꾸며낸 발언이었기에 그것을 증명할 수단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죠. 심지어 한국 시민은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한국의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어플 화면을 강연장 시민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했고 그것은 한눈에 보더라도 가난한 국민이 억지로 쓰는 자전거 대여 서비스처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시민의 그러한 증거자료가 없어도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는 최근 저희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여행 강국 이미지였던 것은 물론 대중교통과 인프라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 일본보다 살기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기에 이미 그 누구도 중국 박사의 말을 믿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중국의 실체를 들은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국방력이 저 정도로 수준이 낮았던 것이냐며 코웃음을 치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고 몇몇 강연장 구석에 있던 시민들은 한국처럼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없으니 박사가 열등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강한 발언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한국을 그저 깎아내리기만 하려는 목적을 가진 중국 박사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중국인 박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박사는 아까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핵무장 현실화는 인정하겠다면서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니 핵무장 관리의 주인은 중국 정부가 아니냐는 헛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박사는 마치 귀신이라도 씌인 듯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뱉기 시작했고 강연장은 순간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죠. 한국이 핵무장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무장했는데 그게 중국 정부의 권리라니.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박사가 할 소리인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주장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강연장에 있던 저와 같은 군사무기 전공 시민들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박사는 한국인의 조상에는 중국인이 제일 상위 단계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핵무장을 하고 중국 국방부의 은혜를 갚으라는 기괴한 주장까지 하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직접 나서고 말았는데요. 아까부터 자꾸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하시는데 그 근거를 좀 가지고 와주시겠어요? 또한 한국의 핵무장은 오로지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적인 본연의 힘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한 요소에 중국이 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한국의 핵무장이 두려워서 제발 우리를 봐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며 두려움을 표하고 있죠. 만약 중국이 정말 한국보다 선진국이고 국가 경쟁력 자체가 우위였다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저 무시하면 되는데 말이죠. 즉 지금 당신과 같은 중국의 주요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장 효율성과 그 압박감을 알고 지금 이런 거짓 주장을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미국의 규제가 있기 전부터 자체적인 핵무장 보관과 실전 투입에 관한 기술은 최고 단계에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기술을 미국의 규제 범위를 벗어난 탱크와 전투기에 직접 실행하며 전 세계에서 제일 수준이 높은 국방 무기들을 개발해냈죠. 그 증거로는 단순하게 한국의 대형 무기 수출률을 살펴보면 되겠죠. 하지만 중국은 한국이 이토록 놀라운 국가 권력을 올리고 있던 시간에 자신들 스스로 망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빈곤 국가는 바로 중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중국의 젊은이들은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일 정도로 경제 인프라 자체가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당신들보다 선진국인 한국을 깎아내릴 시간에 제발 중국의 경제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나 국방력을 올릴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중국은 지금 핵무장과 관련된 기술 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한국에 기생하고 빌붙는 국가는 바로 당신들 중국입니다. 저는 조근조근 이야기하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 중국 박사에게 다시 한번 반박 의견을 전했고, 중국 박사는 방금까지만 해도 큰 소리로 소리를 빽빽 지르더니 제 발언이 끝났을 때에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심지어 강연장에 있던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각 나라의 군사력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핵무장 현실화에 대단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물론 몇몇 시민들은 이제 제발 중국인 박사나 시민들은 이런 강의에 참여하지 않게 해달라는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 중국 박사는 한국의 군사력을 부러워했던 것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부유한 삶 그 자체를 너무나 부러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었고, 그런 그의 모습은 한국인들에게 열등감을 보이는 중국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날의 사건 이후 저는 진로 방향을 크게 틀어 일단 한국으로 이민을 가보기로 했는데요. 기회와 부유함이 있는 선진국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 계획을 정하고 싶었던 저는 지금은 한국으로의 단기 여행을 준비하며 새롭게 등록을 할 교환시민학교도 이미 정한 상태입니다. 중국인들의 거짓 발언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추후 10년만 지나도 자체적인 핵무장으로 크게 위상이 오를 한국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미래이니까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 게이트 앞 미국 특수부대 출신의 체격 좋은 한 여성이 무언가를 바라보며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떨리는 그녀의 눈빛,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그린벨의 출신으로 7년 동안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어요. 제 자신에 대해 조금 더 소개하자면 저는 특수부대에서 근무하며 인질 구출, 첩보활동, 테러리스트 소탕 등의 고위험 임무를 맡았습니다. 특수부대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강인함이 필수였고 저는 이러한 도전들을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 이름은 노출되면 안 되기에 로라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려 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인물의 이름은 가명으로 전해드릴게요. 자칫 그들에게 신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미국 특수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은퇴한 전역 장교입니다.
미국 특수부대는 세계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죠. 최첨단 장비와 기술 그리고 철저한 훈련을 통해 전투력과 임무 성공률이 매우 높아 세계 어느 곳이든 파견되죠. 저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 훈련받고 성장했으며 많은 임무에서 100%에 가까운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참여한 작전 중 하나가 아프가니스탄의 한 마을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하고 무사히 인질들을 구출하는 임무였는데 이 작전은 저희 부대의 전투력과 협동심 그리고 우월한 실력의 군사력으로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저의 이력입니다. 저는 스스로 강한 여성이라고 자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수부대에서의 경험은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주로 운동을 합니다. 복싱, 주짓수, 클라이밍, 수영 등 다양한 운동을 하며 제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데 노력하고 있죠. 그 외의 시간에는 가족들과 함께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며 즐거운 인생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경호업체를 운영하는 오랜 친구인 크라크로부터 경호원 일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크라크는 저와 함께 특수부대에서 많은 작전에 투입된 친구입니다. 이라크 파병 때는 저와 함께 부대를 이끌며 작전에 투입된 최측근이었죠. 제 목숨을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였어요. 저녁 후 간간히 식사도 하고 옛 추억도 회상하고 그랬었습니다. 어느 날 크라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로라, 이번에 특별한 경우 임무가 하나 있는데 너가 함께 해주면 좋겠어. 크라크가 말했어요. 어떤 경우 임무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가 영화 신작을 개봉하면서 월드 투어 중이야. 그 배우가 속한 소속사에서 추가 경호 인력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어. 그 배우를 경호하는 일이야. 현재 아시아 시장에서 영화 홍보 중인데. 경호원이 4명이래. 그런데 많이 버거운가 봐. 싱가포르에서는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중국에서는 무질서하고 무례한 팬들 때문에 상황이 많이 힘들었대. 팬들이 배우들을 무작정 따라다니고 밀치는 바람에 제이크가 다칠 뻔했대. 영화 홍보를 위해 투어 중인 많은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힘들어하는 상태인가 봐. 크라크가 설명했습니다. 와, 정말 큰일이었겠네. 배우는 괜찮았어? 제가 물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인원을 꾸리는데. 우리 경호업체 중 특수부대 출신인 동료들이 지금 두바이에 출장 중이거든. 인력 보충을 해서 경호원단을 꾸리는데 나와 동고동락한 내가 생각나더라. 우리 파견 때 합이 잘 맞았잖아. 너는 지금 운동도 하고 있다며. 네가 있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경호할 수 있을 거야. 크라크가 답했습니다. 제안을 해줘서 고마워 크라크. 그런데 나는 이제 몸 쓰는 일이 좀 지쳐서 쉬고 싶어. 운동은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 하는 것이지. 남을 위해 하는 건 아니야. 난 내 가족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을 구해보는 게 어때? 제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로라, 아무리 내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을 생각해내도 내 답은 너야. 너만큼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우리는 수많은 임무를 함께 성공적으로 마쳤잖아. 기억나. 추억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하나의 추억을 또 쌓아보자. 이번에도 너의 도움이 절실해. 크라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이제 평범한 일상을 즐기고 싶어. 다시 그 긴장감 속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워. 제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농담 삼아 꺼내는 말이 아니야. 솔직히 좀 진지하게 너에게 말하는 거야. 네가 아니면 안 돼. 배에 안전이 걸려 있어. 그리고 이 일은 네가 다시 한번 너의 능력을 발휘할 좋은 기회야. 그리고 지금 네가 성공적으로 경호하는 모습을 생각하고 있잖아. 내가 널 모를 것 같아. 너도 너의 능력을 알잖아. 네가 얼마나 뛰어난지. 크라크가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정말 못 말리겠다. 크라크, 잠깐 생각했었어.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 진짜 진심으로 내가 필요한 임무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필요해. 우리 모두 네가 필요해. 그럼 너한테만 말할게. 만약에 이번 투어가 성공하고 최소 2개의 나라 이상 경우 임무를 마무리하면 급여를 2배로 쳐줄게. 아니다. 3배까지 쳐줄게. 크라크가 마지막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배의 급여는 매우 큰 유혹이었고 그 금액이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퇴한 이후 한 번도 가족들과 멀리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은퇴를 한 지 꽤 되었지만 아직까지 내가 전직 특수부대원으로 기량을 발휘할지
제 능력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고민을 하던 저는 알겠어. 네 말대로 해보자. 언제 시작하면 되라고 결심하듯 말했습니다. 크라크가 말했습니다. 좋아, 곧바로 준비해줘. 출국은 이틀 뒤. 우리는 한국으로 출국할 거야. 한국과 같은 아시아고 극성 팬들이 많대. 그리고 제이크의 영화 시리즈가 한국에서 대박을 쳤다더라고. 더 많은 팬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돼. 제가 말했습니다. 알겠어. 꼭 가져가야 할 게 있어. 아, 맞다. 한국을 총기 소지가 안 되지 않아. 크라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필요한 거야. 넌 무술교관도 맡았었잖아. 우리는 맨손으로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해. 그래서 네가 필요한 거야. 꼭 가져와야 할 게 있어. 바로 너의 육신아. 그리고 의상은 정장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월드투어 경호의 세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인질 구출은 여러 번 해보았지만 VIP 경호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유명인들의 월드투어 경호에 동원되는 경호원들의 수와 그들이 겪는 일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세계에서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월드스타들은 생각보다 과하게 많은 경호원이 필요하고 극성 팬들과 파파라치들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사건들에 대한 뉴스도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족에게 운동을 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옷을 갈아입고 집 밖을 나섰습니다. 헬스장까지 가볍게 조깅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미국 특수부대에서 혹독한 훈련과 임무로 자기방어 체계를 만들어낸 우월한 여성이다. 나는 내가 해야 할 경호원 일 따위 두렵지 않다. 한국인들 다 덤비라고 해.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조깅을 하였고 헬스장에 도착하였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다잡았습니다. 나는 최고야.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해낼 거야. 경호 인질 구출할 때 인질의 목숨을 무조건 살린다는 마음으로 임무에 임했었어. VIP라고 다를 게 있겠어. 나는 할 수 있고 해낼 거야. 이렇게 결연한 마음으로 운동을 하고 난 뒤 집에 돌아와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제 능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출국 당일 저는 미국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배우와 소속사 관계자, 영화사 및 배급사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맡은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의 명성에 걸맞게 주차장에서 경호원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크라크와 저 그리고 크라크가 꾸린 경호인단은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주차장 한편의 경호원들로 보이는 친구들과 검은색 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크라크는 차에 다가가 경호원들과 이야기한 후 우리들 보고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차량 문에 다가가 문을 열었더니 거기 제이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이크는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 특수부대 출신이라 그런지 든든하네요. 그런데 한국에 가는데 이렇게나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소속사에서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닌지. 아마 제가 이전의 나라에서 극성 팬에게 붙잡혀 옷단추가 하나 뜯어뒀었는데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네요. 물론 제가 이전의 나라에서 일정의 차질도 생겼지만 극성 팬들은 세계 어디에나 있지 않겠어요. 팬들은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스타를 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다를 거예요. 크게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봐볼까요? 제이크는 웃음을 지으며 기대 어린 표정으로 공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듣고도 저는 경호의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공항에서도 이미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이크와 저희 경호팀은 팬들 사이에서 제이크의 팀이 밀쳐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했습니다. 경기를 만들고 소리도 지르며 수많은 인파를 뚫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데 한국이라고 별 다를 게 있겠어. 배우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우리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 한국으로 날아가는 와중에도 몇몇 팬들이 제이크를 알아보고 기웃거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 앞으로 펼쳐질 한국에서의 경우 임무에 대해 결연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저는 비행기에서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였고 저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기 최면을 하며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손목과 손가락, 팔과 어깨를 풀었습니다. 크라크도 덩달아 긴장했는지 어깨와 목을 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이크의 팀과 우리의 짐을 찾은 후 입국 게이트를 나서기 이전에 인천국제공항 관계자가 나와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많은 인파가 게이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호 및 안전수칙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과도한 경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제 결전의 시간이라 느낀 저는 호흡을 가다듬고 크라크와 제이크의 앞에서 앞장서며 입국 게이트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은 인파가 기다리고 있었고 수많은 기자들이 플래시 세례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항의 에스컬레이터와 위층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온 사방을 예의주시하며 이제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저는 마음을 다잡고 제이크를 경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인들이 제이크에게 뛰어들거나 다가오지 않고 거리를 두고 질서를 지키며 환호했고 기자들도 포토라인을 넘지 않으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제이크는 한국 팬들의 매너에 감탄하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한국 팬들의 질서정연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전 나라들에서의 혼란과는 달리 한국 팬들은 차분하게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제이크가 저에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봤죠? 한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배려와 예절 남을 생각할 줄 알고 팬으로서 아티스트를 보호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래서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제이크는 이렇게 말하고 먼저 걸어나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잠시 멍하게 생각에 잠겨있던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제이크의 곁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충격적인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제가 비운 자리에 포토라인도 없고 막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이크의 왼쪽이 무방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간격을 유지하며 제이크와 거리를 둔 채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지만 제이크의 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호원으로서 일을 하러 온 것이고 아티스트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여 다시 제이크의 곁에 재빨리 붙어 경호를 이어나갔습니다. 한국 팬들의 매너와 질서 있는 태도에 감탄하면서도 저의 임무는 변함없음을 되새기며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이크의 첫 번째 일정은 한국의 한 영화관 개봉 행사였습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반짝이는 검은색 승합 차량 7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이크가 배정받은 중앙의 차량까지 경호를 마치고 뒤를 돌아보니 여전히 한국의 팬들은 거리를 두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두 차량에 배정받아 선두 차량에 탑승하고 우리들의 차량은 출발하였습니다. 인천 도쿄공항에서 영화관으로 이동하는 길 승합 차량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했습니다. 저는 이동하는 길에 다른 나라를 순방했던 경호원들과 함께 이동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량이 출발하자 옆에 앉은 잭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 팬들은 진짜 말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매너가 좋지 살아. 여기 오기 전에 우린 정말 많은 나라를 다녔어. 여기 좀 충격이야. 제가 궁금해하는 표정을 짓자 논란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싱가포르에서는 팬들이 너무 가까이 몰려들어서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팬들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밀치고 덩치 있는 팬이 우리를 밀쳐서 내가 넘어질 뻔하며 제이크도 넘어뜨릴 뻔했지. 잭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야. 팬들이 질서를 전혀 지키지 않고 배우를 무작정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 배우가 굉장히 불편해했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었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참았어. 한 번은 팬들이 호텔 로비 앞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제이크를 안전하게 이동시키기가 정말 힘들었지.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자 논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좀 다른 것 같아. 여긴 팬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예의를 중요시하는 것 같아. 이전에 한국을 여행한 친구에게 들었는데 한국인은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데 특히 외국인들에겐 호의적이래. 물론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수월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어느덧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영화관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번째 일정은 서울 시내의 대형 영화관에서 열리는 영화 상영 전 배우들과의 만남 행사였습니다. 상영관으로 향하는 동안 제이크와 저는 한국 팬들의 질서정연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영화 팬들은 정해진 포토라인을 넘지 않고 차분하게 환호하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상영관에 도착하자 팬들과 기자들은 이미 객석 뒤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모두 정해진 라인을 넘지 않고 질서 있게 배우를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영어로 된 플랜카드를 흔들며 팬들이 환호하였고 제이크는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저는 그를 가까이에서 경호하며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한국 팬들의 매너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경호를 맡았던 동료들로부터 들었던 무질서한 상황들과는 달리 팬들은 차분하고 존중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MC가 무대에 올라 제이크와 그의 팀을 환영했습니다. MC는 유쾌하게 행사를 진행하며 제이크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귀가 제이크와 MC 쪽으로 향하였지만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경호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기자들은 모두 유창한 영어로 예의 바르게 질문을 했고 제이크는 진지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그 곁에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객석 뒤쪽을 보았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팬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청하며 조용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 시선을 뺏는 행위를 하지 않고 인터뷰 내용을 경청하고 제이크의 답변에 호응하고 제이크는 팬들의 반응에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제이크는 팬들과 짧은 인사를 나눴고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다음 스케줄은 한국에서의 저녁 식사 스케줄이었습니다. 제이크 팀과 경호팀이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였고 우리는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스케줄로 이동할 때 저는 후미에서 제이크의 팀을 경호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팬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역시 제 아무리 매너 좋은 한국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극성 팬은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그녀는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의상을 입은 작은 곰인형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곰인형을 제이크에게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은 인형이에요. 제이크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팬의 매너 있는 태도와 진심이 느껴져 그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해드릴게요. 팬은 고개를 푹 숙이며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물러났습니다. 선물을 받아들고 다시 후미를 따라가며 머쓱했습니다. 나의 착각으로 매너 있는 한국 팬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차량에 탑승하려고 할 때 크라크가 로라 세 번째 차량이야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세 번째 차량 조수석을 열고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군가의 인사에 뒤를 돌아보았고 그 자리에는 제이크가 웃으며 제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장소로 이동하는 길에 저는 제이크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던 것이었습니다. 제이크가 크라크에게 따로 부탁해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이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로라 아까 선물 받은 것 같은데 제 건가요? 저는 선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국인 팬이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받아서 오늘 일정을 마치면 소속사에 전달하려 했습니다. 제이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일찍 받으니 좋네요. 한국에 몇 번 왔지만 한국의 이런 점이 정말 좋아요. 팬들의 매너, 한국만의 멋을 살린 선물들, 우리가 곧 갈 한국만의 맛있는 음식점. 그리고 현대문화까지. 요즘은 저도 K-팝에 빠져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항상 좋은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제이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로라 출동할 때부터 당신을 봐왔어요. 일이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크라크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몸에 힘 좀 풀어요. 당신 때문에 나까지 팬들에게 무서워 보이겠어요. 이번 한국에서의 경호 일은 경호라기보다는 친구 중에 유명한 친구와 함께 한국 여행을 하는 거라 생각해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즐겨요. 제이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맨 처음 한국에 오기 전에 경호 인력 추가를 원했던 소속사의 뜻을 크라크가 전달했을 때 저는 한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매너가 없고 광적이며 무력으로 짓누를 생각만 했었습니다. 허나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은 우리가 떠날 때까지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누구 하나. 극성인 팬들은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을까? 하지만 제이크의 말대로 한국 팬들은 정말 매너가 좋고 질서를 잘 지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서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제이크를 보며 제이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경호 업무를 넘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는 달리 제이크와의 대화 덕분에 조금 긴장이 풀리면서도 저는 여전히 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저녁 식사 장소에 도착하자 우리는 맛있는 한식을 즐겼습니다. 그곳은 한국의 한정식을 파는 음식점이었고 제이크는 솔선수범하여 한국의 음식을 주문하며 자신의 팀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을 소개하며 저에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건 불고기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음식이에요. 꼭 한번 먹어봐요. 그는 메뉴판에서 불고기라는 음식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고기 좋죠. 제이크 또 다른 추천 음식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여기 잡채도 아주 맛있어요. 반찬이라는 사이드 음식인데 리필도 해주죠. 이걸 먹어보면 왜 제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제이크가 말했습니다. 저는 먼저 나온 잡채를 먹어보았습니다. 한국의 면 요리의 일종인 잡채는 달고 여러 가지 볶은 야채와 곁들여 먹으니 건강하고 달콤 짭조름한 맛이었습니다. 잡채라는 음식에 감탄하며 다른 반찬들도 먹어보았습니다. 맵지만 달달한 김치 묵은조림 계란말이 등 한국의 반찬 문화는 대단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한국에 처음 온 팀원들에게 제이크는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다음 스케줄인 팬미팅을 위해 다시 이동했습니다. 팬미팅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팬미팅 장소에 도착하고 입구부터 수많은 팬들은 차분하게 줄을 서서 제이크와의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제이크는 장소에 입장하며 팬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해주며 소통했습니다. 팬미팅장에 들어서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MC와 객석을 가득 메운 수많은 팬들과 함께 팬미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팬들은 질서를 지키며 제이크와 소통했습니다. 저는 제이크의 곁에 위치하여 그의 팬들과의 만남을 지켜보았습니다. 팬들은 제이크와의 짧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의 차례를 존중했습니다. 팬미팅이 끝난 후 제이크는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로라,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한국 팬들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매너 있는 팬들은 처음 봅니다.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숙소로 가는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의 일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팬들의 따뜻한 환영과 질서정연한 모습이 인상적인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정은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상대할 수많은 팬들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이틀 차에는 서울의 명소들을 방문하며 일정을 소화하는 스케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제이크는 아침부터 한국 전통 체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제이크의 스케줄을 어떻게 간파하고 있는지 행사하는 곳곳에 한국의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이크가 손을 흔들며 팬들에게 인사를 해주었고 우리는 그의 곁을 지키며 이동하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걸어다니며 리포터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팬들은 촬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제이크는 한국의 전통 건축물과 역사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차례 경복궁을 방문하였지만 한국의 전통 건축물은 아름답다며 리포터와의 대화에서도 한국을 좋아하는 그의 열정이 드러났습니다. 경복궁을 둘러본 후 삼청동에 있는 한 전통 찻집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제이크는 차를 마시며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찻집의 정문 앞에서 대기하였고 팬들이 입장하는 것을 제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팬들은 찻집까지 따라왔지만 찻집 밖에서 제이크가 나오기 전까지 찻집 정문이 보이는 먼 위치의 그늘에서 자신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잭이 말했습니다. 한국 팬들 정말 대단해. 인내심이 대단한 건지 저렇게 멀리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야. 중국에서는 제이크를 보겠다고 창문을 두드리고 난리였다니까. 그 말을 들은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인의 매너가 이틀째 좋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경호원이 굳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요. 때때로 이동할 때는 따라오는 팬들보다 경호원 인원수가 더 많았거든요. 그때 제이크가 나왔습니다. 리포터와 인터뷰를 위해 온 한국 스텝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크라크에게 제이크가 다가갔습니다. 저는 둘의 이야기가 궁금해 다가갔습니다. 제이크가 말했습니다.
경호원 중 4명만 저를 따라오고 나머지는 숙소에 대기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껏 문제될 것이 없었고 앞으로도 한국은 그럴 겁니다. 인력 낭비예요. 우리 편하게 가시죠. 크라크가 대답하려 하는 순간 제가 끼어들어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팬들은 매너가 좋고 이동에 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허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특수부대원으로 구성된 우리들 중 3명만 제이크. 당신을 경호할게요. 제이크가 말했습니다. 로라 드디어 한국에 대해 마음을 열기 시작했군요.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죠. 제이크는 자신의 팀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크라크가 말했습니다. 로라 어쩌려고 자칫 잘못되면 우리가 큰 피해를 입을 거야. 괜찮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크라크 우리 많은 작전 성공했잖아. 이번에도 같이 성공하자. 크라크는 제 얘기를 듣더니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합 차량 몇 대가 숙소로 복귀하였고 경호원 차량 1대와 제이크 팀 1대. 영화사 관계자가 탑승한 차량 1대 이렇게 3대만 다음 스케줄로 이동하였습니다. 다음 스케줄은 한국의 음식 문화 중 돼지고기를 직접 불판에 구워 먹는 삼겹살이라는 음식을 먹는 콘텐츠를 촬영하기 위해 유명 먹방 유튜버를 만나러 출발하였습니다. 한국의 한 번화가에서 유튜버와 그의 팀을 만났고 유튜버와 그의 팀은 매우 프로페셔널하게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제이크는 삼겹살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유튜버와의 대화 속에서 한국 음식의 매력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이크가 콘텐츠 촬영하는 동안에도 우리를 배려하여 경호원단은 따로 테이블을 잡고 앉아서 삼겹살이라는 아주 맛있는 고기구이를 먹으며 촬영 종료를 기다렸습니다. 삼겹살을 먹으며 한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에 대해 놀라며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우리는 숙소로 돌아와 하루 일정을 마감했습니다. 제이크는 일정을 마감하는 기념으로 묵고 있는 호텔 뷔페장에서 뒤풀이를 주선했습니다. 영화 관계자와 배우 스탭들 경호원단 모두 뒤풀이를 즐기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제이크는 샴페인 잔을 들고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로라 그리고 크라크 한국에서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려요. 한국 좋지 않나요? 나는 전 세계 영화 홍보하러 다녀봤지만 한국이 최고로 좋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설레었고 이번엔 당신들도 함께해서 든든하고 더 좋았어요.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매너로 저를 반겨주었지만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저를 지켜주는 특수부대원 출신 경호원단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층 더 편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이 가득해요. 팬들도 매너가 좋고 음식도 맛있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이크와의 대화 속에서 저도 한국의 매력에 대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고 저에게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팬들의 매너와 질서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는 경호원으로서의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이크와 크라크 그리고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함께한 팀과 팬들. 한국에서의 일정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제이크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우리 홍콩으로 갑니다. 크라크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크라크와 저는 눈을 맞추고 난 후 제이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일정지인 홍콩으로 출발할 준비를 마친 뒤 홍콩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한국에서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한국 팬들의 따뜻한 환영과 질서 정연한 모습, 그리고 제이크와 함께한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들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도 오늘의 기억을 떠올리며 설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의 좋은 추억을 아는 채로 홍콩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